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 채널 마이애프 최초로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이게 미래 채널 마이애프와 결이 굉장히 잘 맞는 책이라서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괜찮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간간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원래 제목은 섹스 로봇 앤 비건 미트이고요. 제니 클리먼이라는 분, 이 여성분이 쓰신 거고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원래 다큐멘터리 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생생한 현장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섹스의 미래, 2부에서는 식량의 미래, 탄생의 미래, 4부 죽음의 미래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1부 섹스의 미래는 결국에는 섹스돌, 리얼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제조사, 사용자, 반대 페미니스트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되어 있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글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첫 번째, 왜 섹스돌, 섹스 로봇을 만들까?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섹스돌을 만드는 어비스 크리에이션스라는 곳의 CEO 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목표는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이유로 다른 이와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친밀한 관계를 혹은 환상의 반려자를 제공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보면은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런 배우자, 로봇, 성적 판타지를 심어줄 수 있는 로봇을 주는 게 정말로 비난한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섹스돌을 구매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 이거예요. 섹스돌과 함께 사는 남성 데이브의 인터뷰인데요. 시도레가 섹스돌인데 이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섹스돌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시도레가. 언제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대예요. 우리는 함께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요. 말하자면 진정한 관계죠. 제 삶에 시도레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변했죠. 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만족스러운 파트너를 찾을 수 없어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시도레는 언제나 제 곁에 있어요. 자, 이 남성분이 이상한가요? 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이 기자분, 작가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섹스돌이 대중화됐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구절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요. 순전히 주인을 즐겁게 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파트너, 생리주기나 화장실 습관이나 감정의 응어리나 독자적인 뜻과 같은 걸림돌 없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파트너를 소유하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리고 어느 한쪽만의 즐거움만 중요한 상황에서 타협할 필요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게 가능해진다면, 다른 사람과 상호관계를 맺는 우리의 능력은 분명히 줄어들 것이다. 공감이 사회소통에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온다면 공감은 우리가 연습해야만 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조금 덜 인간적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남의 배려라든지 눈치를 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그런 눈치 볼 필요 없고 공감할 필요 없는 그런 상대와 우리가 관계를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정말로 다른 생각들, 다른 행동 양식들,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저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책을 읽어보기 전에 이 섹스의 미래, 성욕이 기술을 만났을 때라고 컨텐츠 정리해서 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자료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내용 못지않게 제 자료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식량의 미래인데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건 한 가지, 배양육이에요. 근데 이 배양육이라고 저도 부르는데 이거를 배양육이라고 불러야 될지 실험실 고기라고 불러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굿푸드 인스티튜트, 한마디로 좋은 음식 연구소의 코파운더인 브루스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깨끗한 고기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클린 미트. 그게 배양육보다 20에서 25% 정도 소비자에게 더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배양육이라는 말 대신 좀 마케팅적인 요소, 거부감 없게 하기 위해서 클린 미트라는 말이 많이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웃기는 게 이 책에 이런 내용도 나와요.
2013년에 배양육이 처음 공개가 됐는데 그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진짜 순수한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정하지를 못했었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진지하게 시장 조사를 해서 산업계 표준 명칭을 들고 나온 게 이 GFI, Good Food Institute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양육이 좀 더 와닿긴 한데 좀 거부감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작가가. 사람들이 고기 대신 정말로 클린 미트를 먹을까요? 깨끗한 고기 배양육을 먹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대답한 게 사람들에게 도산일장을 보여주고 이걸 먹고 싶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먹고 싶지 않다고 할 거예요. 일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보여준다면 모두가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제조 과정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면은 진짜 소 도축해가지고 목 이렇게 자르고 피 뽑고 그런 과정보다도 이 실험실에서 배양되는 그 고기가 더욱더 먹음직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도축장은 학습 요소에 빠져 있죠. 청소년들한테 도축 과정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도축장은 늘 도심 지역과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끔찍해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맛있게 먹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저도 미래 채널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저스트사를 이 작가분이 직접 방문을 하고 배양육을 먹어봅니다. 저스트사는 이 영상으로 화제가 됐죠. 닭의 깃털을 집어들어서 저기에서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실험실에서 필요한 양의 그 식물성 재료를 넣어서 그 닭고기를 배양한다면은 닭을 죽이지 않고도 닭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홍보 영상을 내놨는데 아직까지도 이 제품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이렇게 이안이 흘린 깃털로 닭을 만들었는데 그 이안이 옆에서 돌아다닌다. 자, 근데 이 기자분이 직접 치킨 너겟을 드셔봤더니 거기서 제공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씹다 보니 서서히 맛이 역겹다는 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익숙한 고기 맛이었다. 하지만 내가 상상 가능한 가장 저질 가공식품의 질감이었다. 밀도가 아주 많이 잘못되어 있었다. 특히나 이 배양육의 문제점이 그 근조직, 지방조직 이런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만들어내기란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치킨 너겟 같은 거는 간 고기잖아요. 민치 닭고기인데 그것도 이렇게 느껴지신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면 이렇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저스트사의 창업자 CEO 조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적어서 내보내네요. 조 씨는 현실의 바탕을 둔 세상에 살지 않았다. 실리콘밸리에 만들 때까지 있는 척하는 스타트업 문화 속에서 산다. 문제는 애매모호해지고 아주 중요한 벤처금융 투자를 확보하기 위해 굳건히 자신있게 허튼 주장을 하는 곳이다. 저스트의 콘셉트 이미지가 내게는 고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식성이 초래한 위기를 해결할 방안이라기보다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보였다. 아주 비판적이죠. 왜냐면은 실제로 가보니까 기술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갖가지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는데 그게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판매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지도 않고 너무나 미스테리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불투명하게.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걱정스럽게도 깨끗한 고기가 소고기 생산보다 토지와 물,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가금류를 기르는 것보다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결론을 내린 탄탄한 논문을 적어도 4편 찾을 수 있었다. 지구를 구하려면 닭고기를 먹는 게 더 나은 셈이다. 배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카더라라는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게 되는데 물론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이분의 얘기가 저에게는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배양육 참 잘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그리고 또 제일 충격적인 인터뷰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왜 고기를 좋아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답을 한 게 충격적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2013년에 배양육을 처음 공개한 마크 포스터 박사예요. 자, 웃기는 게 이분은 원래 이거 만드실 때 지구를 구한다, 식량위기,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거는 공개하기 2시간 전인가 기자가 물어봐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거였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왜 우리가 고기를 먹는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고기는 문화적인 것이에요. 고기를 먹는 해기의 매력은 실제로 그러기 위해 동물을 죽여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종에 대한 우월감이요. 고기는 언제나 힘, 남성성, 불 그런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서 작가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마크의 말에 문득 왜 고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렇게 포기하기 힘든지 깨달았다. 고기는 남자를 남자로 만드는, 우리를 인간으로, 우리 주위의 세상을 지배하는 주체로, 환경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힘을 지닌 최상위 육식동물로 만드는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단순히 맛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죽여가지고 그 힘의 우위를 느끼면서 느껴지는 그 쾌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고기를 찾게 한다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배양육이라든지 뭐 식물성 가짜 고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고기를 이기기 힘들다는 것이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참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저는. 자, 3부는 탄생의 미래인데요. 여기부터는 저는 그렇게 재밌게 읽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은 일단 그 대리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공자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인공자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래 채널에 이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렇게 조산된 양을 저 바이오백에 넣어가지고 인공자궁으로 만들어서 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비닐백 안에 인공양수 넣고 탯줄과 튜브를 연결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술로 23에서 24주 차에 조산 아기들을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대리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출산의 미래라고 해가지고 자료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집하는 와중에 이 책을 발견해서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부는 죽음의 미래이고요.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자살이에요. 조력 자살, 그리고 자살 기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모임에 참여를 해요, 이분이. 조력 자살 모임에 한번 참석을 해보는데 거기 분위기가 어떨까요? 가면은 저렇게 조력 자살 키트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해요. 만져보고 이런 걸 주는구나.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작가가. 레슬리는 이분이 이제 거기에 그 조력 자살 단체의 그 코디네이터시거든요. 레슬리는 키트의 일부를 사람들이 만져볼 수 있게 돌렸다. 전부 아주 즐거워했다. 금속 조절기의 무게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흐늘거리는 관을 옆에 앉은 여자에게 전달하며 어색하게 서로 웃었다. 조력 자살을 돕는 사람들,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들이 이 책의 인터뷰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재미난 사실은 남성과 여성 중에 조력 자살을 선호하는 성별은 누구일까요? 남성? 여성? 작가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전반적으로 자살은 남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도 도움을 받아 죽는 게 합법인 곳 어디서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그 길을 선택했다. 여성은 배우자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돌봄을 받기보다 돌보는데 더 익숙하다. 짐이 된다는 두려움을 여성이 훨씬 강하게 느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여성분들이 6년인가 7년인가 더 사시게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조력 자살이 합법이 된다면은 더 이용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죽음의 미래에 있어서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미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작가분이 적어 놓으신 것보다 제 자료가 좀 더 흥미로우실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I 시대 본능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구절들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책 있으면은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